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정말 특별한 사연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서울에 살고 계시는 68세 박순애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사연인데요. 처음 이 사연을 받았을 때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35년 결혼 생활을 마무리하며 남편분을 떠나보내신 순애 할머니. 그런데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 만에 상상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남편분의 유언장이 집이 아닌 전혀 모르는 여성의 집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것도 15년간 지속된 내연 관계였다는 사실과 함께 말이죠. 보통 이런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분노하고 법적으로 다투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는 게 일반적일 텐데. 하지만 순애 할머니의 선택은 달랐습니다. 그 선택이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그 후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순애 할머니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시겠습니다. 장례를 치른 지 일주일쯤 됐을 때였어요. 아래층에 사는 김씨 아줌마가 저를 불러 세우더라고요. 순애 씨, 잠깐만. 네, 뭐 일이세요? 혹시 땡 남편분 유언장 같은 거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처음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유언장이요? 그런 거 없는데요. 왜요? 아, 그냥 동네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아서요. 무슨 소문이요? 김씨 아줌마가 망설이더니 말하더라고요. 글쎄, 유언장이 다른 데서 나왔다는 소문이. 그 말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했어요.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죠. 다른 데라니 어디요? 잘 모르겠어요. 그냥 소문이니까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계속 김씨 아줌마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설마 했지만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다음날 큰아들 성우가 퇴근하고 집에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괜찮으세요? 성우야, 앉아라. 할 말이 있다. 김씨 아줌마 얘기를 해줬더니 성우도 의아해 하더라고요. 유언장이요? 아버지가 그런 걸 남기실 리가. 그런데 바로 그때 성우 핸드폰이 울렸어요. 여보세요? 네, 박성우입니다. 전화를 받더니 표정이 이상해지더라고요. 네, 유언장이요? 아, 네. 알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성우가 말하더라고요. 엄마,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 왔어요. 무슨 일이야? 아버지 유언장 때문에 가족들이 와서 확인을 해야 한다고. 유언장이 있다는 거야? 그런데 한정이라는 분이 가지고 계시다고 하네요. 한정이. 전혀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어요. 한정이가 누구냐? 저도 모르겠어요. 아버지랑 아는 분인 것 같은데. 그 순간 정말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35년을 함께 살면서 남편의 지인 중에 한정이라는 사람을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언제 가야 하는데? 내일 오후 2시에 오라고 하네요. 미영이한테도 연락해야겠어요. 그날 밤도 잠 못 이뤘어요. 계속 한정이라는 이름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도대체 누구일까? 남편이 왜 그 사람한테 유언장을? 다음날 아침 일찍 딸 미영이가 집에 왔어요. 엄마, 안녕하세요. 오빠한테 들었는데 아버지 유언장이 있다고요? 그런 것 같다. 한정이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다는데 너도 그 사람 들어본 적 있니? 아니요. 처음 듣는 이름이에요. 미영이도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혹시 아버지 회사 동료 중에 있을까요? 글쎄, 그럴 수도 있겠다.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단순히 회사 동료라면 왜 유언장을 맡겼을까? 오후 2시 변호사 사무실에 갔어요. 성우 미영이와 함께 갔는데 접수해서 박철수 씨 상속건으로 왔다고 하니까 회의실로 안내하더라고요. 회의실에 들어가니까 60세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이 앉아 계시더라고요.
그분이 한정혜 씨였어요. 처음 본 순간의 느낌이 아직도 선명해요. 깔끔하게 차려입으셨는데 표정이 굉장히 어두웠어요. 저희를 보자마자 일어나서 인사하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정희입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왜 죄송하다고 하시는지 그때는 몰랐어요. 변호사가 들어와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시작했어요.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고 박철수 씨의 유언장 공개를 위해 모이셨습니다. 유언장이 정말 있는 건가요? 성우가 물어봤어요. 네, 있습니다. 작년 11월 15일자로 작성되셨고 한정혜 씨가 보관하고 계시다가 상속 절차를 위해 저희 사무실에 제출하신 것입니다. 아버지가 왜 유언장을 다른 분한테? 일단 유언장 내용부터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변호사가 유언장을 꺼내서 읽기 시작했어요. 나 박철수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본 유언장을 작성한다. 첫째, 마포구 소재 아파트와 모든 예금의 절반을 처 박순애에게 상속한다. 둘째, 나머지 절반의 재산을 한정희와 그의 아들 한민수에게 상속한다. 셋째, 이 유언장은 나의 마지막 뜻이므로 이에 따라 상속을 진행해 주기 바란다. 2024년 11월 15일 박철수. 그 순간 정말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절반을? 우리 재산의 절반을 한정이라는 낯선 여자와 그 아들에게? 성우가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뭡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성우야, 앉아라. 제가 말렸지만 성우는 계속 흥분 상태였어요.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했다면 이런 유언장을 남기실 리가 없어요.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변호사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필체 감정도 받았고 공증 절차도 모두 거쳤습니다. 법적으로 완전히 유효한 유언장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게 말이 됩니까? 미영이가 성우를 진정시켰어요. 오빠, 일단 끝까지 들어봐요. 저는 한정혜 씨를 쳐다봤어요. 그분은 고개를 푹 숙이고 계셨어요. 한정혜 씨. 네. 당신이 누구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답변 좀 해주세요. 우리 남편과 어떤 관계신가요? 한정혜 씨가 고개를 들더니 눈물을 글썽이면서 말했어요. 15년. 15년 동안 알고 지냈습니다. 그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15년? 결혼 20년 차부터 알고 지냈다는 얘기잖아요. 15년이라고요? 네. 죄송합니다. 성우가 완전히 폭발했어요. 15년. 그럼 아버지가 15년 동안 바람을 피우셨다는 거예요. 성우야, 목소리 낮춰라. 하지만 저도 충격이었어요. 15년이라니. 어떻게 15년 동안 모를 수가 있을까? 어떻게 알게 되셨나요? 한정혜 씨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제 아들, 민수가 고등학교 2학년 때였어요. 우연히 알게 됐어요. 아들이 있으시군요. 네. 26살이에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혹시 그 아드님이? 한정혜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그분 아들입니다. 그 순간 정말 숨이 막혔어요. 바람 피운 정도가 아니라 아예 아이까지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인가요? 20년 전쯤. 제가 어려웠을 때 그분이 도움을 주시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민수 아버지가 누군지 몰랐거든요. 나중에 민수가 중학생이 되고 나서야 알게 됐어요. 20년 전이면 우리가 결혼한 지 15년째였어요. 성우가 초등학생, 미영이가 유치원생이었을 때예요. 그럼 그때부터 계속? 아니에요. 처음에는 그냥 도움만 받았어요. 민수 양육비라고 하시면서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돈을 주셨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연인 관계가 됐나요? 한정혜 씨가 한참 망설이더니 말했어요. 5년 전쯤 제가 너무 힘들어할 때 그분이 위로해 주시면서 5년 전 우리가 결혼 30년을 맞았을 때였어요. 그때 남편과 제주도 여행도 갔었는데 그분도 많이 괴로워하셨어요. 괴로워하셨다고요? 네, 어머님께 말씀드려야 하는지 계속 고민하셨어요. 가족분들께 상처를 드릴까봐. 성우가 비웃듯이 말했어요. 상처를 드릴까봐요? 지금 이게 상처가 아니고 뭡니까? 성우야, 조용히 해라. 저도 화가 났지만 일단 정확한 사실부터 알고 싶었어요. 유언장은 언제 쓰신 건가요? 변로사가 답했어요. 작년 11월 15일입니다. 돌아가시기 2달 전이네요. 왜 갑자기 유언장을 쓰신 걸까요? 한정혜 씨가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민수 취업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걸 보시고는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재산의 절반을 그분 말씀이 어머님은 35년을 함께 하셨으니까 당연히 절반을 받아야 하고 민수는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으니까 나머지 절반이 필요하다고. 그때 성우가 테이블을 치면서 일어났어요. 말도 안 돼요. 아버지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분명히 뭔가 속인 거예요. 성우야, 엄마도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35년을 함께 산 아내보다 15년 알고 지낸 여자를 더 챙기다니. 한정혜 씨가 일어나서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이런 식으로 될 줄은 몰랐어요. 죄송하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영이가 성우를 말렸어요. 오빠, 너무 흥분하지 마. 일단 정확한 사실부터 알아보자. 변호사가 정리했어요.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하시고 천천히 생각해 보신 후에 다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각자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던 것 같아요. 집에 도착해서 거실에 앉았는데 무거운 침묵만 흘렀어요. 성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엄마, 이거 법정에서 다퉈야 해요. 법정에서? 네, 유언장이 조작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아니면 그 여자가 아버지를 속였거나. 미영이가 반대했어요. 오빠, 변호사도 법적으로 문제 없다고 했잖아. 그래도 뭔가 이상해. 아버지가 정신이 멀쩡했다면. 성우야. 제가 말을 끊었어요. 네, 엄마. 너는 아버지가 그런 사람이었다고 생각하니? 그게 아니라 35년을 함께 살면서 내가 아버지를 모를 것 같니? 성우가 말이 막혔어요. 그럼 정말 아버지가? 저도 확신이 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뭔가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떠올랐어요. 가끔 늦게 들어오는 날이 있었어요. 회사 일 때문에라고 했는데 토요일 오후에 나가서 저녁에 들어오는 날도 있었어요. 동호회 모임이라고 했는데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조금씩 달라진 남편의 모습들. 새 옷을 사입기 시작했고 핸드폰을 예전보다 신경 써서 관리했고 가끔 멍하니 생각에 잠기는 모습도 있었어요. 그때는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엄마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미영이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35년의 결혼 생활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어요. 혹시 내가 놓친 신호들이 있었을까? 남편이 힘들어하는 걸 몰랐을까? 아니면 정말 15년 동안 속아서 산 걸까? 다음 날 아침 한정혜 씨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한정희입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혹시 시간 되시면 한번 만날 수 있을까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성우가 전화를 빼앗으려고 했지만
저는 만나보기로 했어요. 어디서 만날까요? 제가 그분이 자주 가시던 카페가 있어요. 거기서 만나면 안 될까요? 주소 알려주세요. 홍대 근처 작은 카페였어요. 별다방이라는 이름의 아담한 곳이었는데 가보니까 정말 남편이 좋아할 만한 분위기였어요. 한정희 씨가 미리 와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카페 우리 남편이 자주 왔다고 하셨죠? 네. 한 달에 한두 번씩은 여기서 만났어요. 커피를 주문하고 자리에 앉았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한정희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어머님, 어제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대로 말씀드리지 못한 것들이 있어요. 어떤 것들이요? 그분이 어머님께 정말 미안해 하셨어요. 저랑 민수 때문에 미안해 하셨다고요? 네, 항상 죄책감을 가지고 계셨어요. 특히 지난 몇 년은 더 심하셨어요. 한정희 씨가 가방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어요. 이걸 어머님께 드리라고 하셨어요. 뭐죠? 편지예요. 그분이 직접 쓰신 편지를 받아서 열어봤어요. 남편의 익숙한 글씨체였어요. 순애야, 이 편지를 읽고 있다면 내가 먼저 떠났다는 뜻이겠다. 35년 동안 정말 고마웠다. 나는 좋은 남편이 되려고 했지만 젊은 시절 저지른 실수 때문에 끝까지 너에게 떳떳하지 못했다. 정희와 민수 이야기를 해야겠다. 20년 전 내가 33살 때 일이다.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었을 때 술에 취해서 실수를 저질렀다. 그때는 단순한 실수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 민수가 태어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처음에는 외면하려고 했다. 하지만 그 아이가 내 핏줄이라는 걸 알고 나서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정희는 나쁜 여자가 아니다. 혼자서 아이를 키우느라 얼마나 힘들었겠나. 나는 그저 아버지로서의 최소한의 책임을 다하려고 했을 뿐이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정희와 민수가 단순한 책임감을 넘어서 정말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너를 배신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들도 지켜야 할 가족이라고 생각했다. 재산을 나눈 것에 대해 화가 날 것이다. 하지만 이것이 내가 찾은 최선의 방법이다. 너는 나와 함께한 35년의 몫을, 그들은 앞으로 살아갈 시간의 몫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했다. 미안하다, 순애야. 내가 부족한 남편이었다. 하지만 너를 사랑했던 마음만큼은 진짜였다. 마지막으로 부탁이 있다. 민수를 미워하지 말아다오.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다. 가능하다면 가족으로 받아들여달라. 영원히 고마웠다. 박철수. 편지를 다 읽고 나니까 눈물이 났어요. 화가 나면서도 슬펐어요. 언제 이 편지를 쓰신 거예요? 유 원장 쓰시기 일주일 전이었어요. 그때 저한테 주시면서 내가 죽으면 순애에게 전해달라고 하셨어요. 민수, 그 아이는 정말 우리 남편의? 네. DNA 검사도 받았어요. 확실합니다. 한정희 씨가 핸드폰에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26세 청년의 사진이었는데 정말 남편을 닮았어요. 특히 눈매와 코가. 이 아이가 민수예요. 지금 뭘 하고 있나요? 대학 졸업하고 작은 회사에 다니고 있어요. 아직 결혼은 안 했고요. 그 아이는 우리 가족에 대해 알고 있나요? 네, 고등학교 때부터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힘들어했어요. 어떻게요? 자기 때문에 어머님 가족이 힘들어할까봐 그분 유산도 받지 말자고 했어요. 정말요? 네, 그런데 제가 아직 민수한테 의지해야 할 상황이라서 그분도 그걸 아시고 이런 결정을 하신 것 같아요. 한정희 씨가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어요. 남편과 사별한 후 혼자서 아이를 키우다가 박철수와 만났다고.
처음에는 정말 도움만 받는 관계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됐다고. 저도 그분이 결혼하신 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더 조심스러웠고요. 그런데 왜 계속 만나신 거예요? 처음에는 민수 때문이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분도 저도 서로에게 위로가 됐던 것 같아요. 위로요? 네. 그분도 집에서는 말 못할 고민들이 있으셨나 봐요. 직장일, 아이들 교육비, 그런 걸 저한테 털어놓으시곤 했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까 조금 이해가 됐어요. 남편이 집에서는 항상 강한 모습만 보여주려고 했거든요. 힘든 일이 있어도 저한테는 말 안 하고 혼자 끙끙 앓는 타입이었어요. 그분이 어머님 얘기도 자주 하셨어요. 저 얘기를요? 네, 얼마나 좋은 분인지, 얼마나 고마운지 항상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계속 만나셨군요.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한정희 씨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그만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민수 때문에, 그리고 그분도 저를 많이 의지하셔서 더 이상 듣기 힘들었어요. 일어나려는데 한정희 씨가 말했어요. 어머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뭐죠? 그분이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말씀이요? 순애가 이해해 줄 거야. 그 사람은 그런 사람이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뭉클했어요. 35년을 함께 산 남편이 저를 그렇게 믿고 있었다니. 민수를 한번 만나보실 수 있을까요? 지금은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네, 언제든 괜찮으세요. 민수도 어머님을 뵙고 싶어 해요. 집에 돌아와서 아이들에게 편지를 보여줬어요. 성우는 여전히 화가 나 있었어요. 이게 뭔가요? 아버지가 변명하려고 쓴 편지잖아요. 성우야, 이게 변명으로 보이니? 그럼 뭐예요? 15년 동안 바람 피우고 아이까지 낳아놓고는 책임감이었다고요? 미영이는 좀 더 이해하려고 했어요. 오빠, 아버지도 힘드셨을 것 같은데. 미영아, 너도 그렇게 생각해? 엄마가 35년 동안 뭘 했는데. 그게 아니라 이미 벌어진 일이잖아. 이제 어떻게 할지를 생각해야지. 그날 밤에도 잠이 안 왔어요. 남편의 편지를 계속 읽어봤어요. 화가 나면서도 한편으로는 이해가 됐어요. 20년 전 실수로 시작된 일이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을 거예요. 그리고 남편도 참 힘들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두 가족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면서 고민했을 테니까. 며칠 후 성우가 변호사를 데리고 왔어요. 엄마, 이분이 유명한 상속 전문 변호사세요. 상담 받아보시죠. 상담을 왜? 유언장 무효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하세요. 변호사가 설명해 줬어요. 유언자가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았을 때 또는 강요나 사기에 의해 작성된 유언장은 무효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남편이 그런 상황이었다는 증거가 있나요? 그건 조사해 봐야겠지만 15년간의 내연 관계라는 것 자체가 어떤 압박이나 조종이 있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성우가 흥미진진해했어요. 그럼 이길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 시도해 볼 만합니다. 특히 재산의 절반이라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거든요. 하지만 저는 마음이 내키지 않았어요.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소송비와 변호사 수임료 합쳐서 2천만 원 정도 예상됩니다. 2천만 원이요? 네, 하지만 이기면 충분히 회수할 수 있는 금액입니다. 성우가 저를 설득했어요. 엄마, 아버지 재산이 얼마인데요? 아파트만 해도 5억이고 예금도 2억 있잖아요. 절반이면 3억 5천만 원이에요. 맞는 말이었어요. 하지만 뭔가 찜찜했어요.
며칠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변호사가 돌아간 후 미영이가 말했어요. 엄마, 어떻게 생각하세요? 글쎄, 법정에서 싸우는 게 맞는 건지 모르겠다. 왜요? 내 아버지가 마지막에 남긴 뜻인데 그걸 무시하는 게 맞나 싶어서. 성우가 반박했어요. 엄마, 그게 정말 아버지 뜻일까요? 분명히 그 여자가 뭔가 했을 거예요. 성우야, 추측으로 사람을 나쁘게 말하지 마라. 추측이 아니라 상식이에요. 35년 아내보다 15년 내연녀를 더 챙긴다는 게 말이 됩니까? 미영이가 중재했어요. 오빠, 엄마가 결정하실 일이야. 우리가 강요할 수는 없어. 미영아, 너는 정말 괜찮아? 우리가 받을 돈을 남이 가져가는 게 돈이 전부는 아니잖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엄마 나이에 혼자 사시는데 돈이 얼마나 중요한데. 성우 말도 틀린 건 아니었어요. 68세에 혼자 살려면 경제적 여유가 있어야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민수라는 아이 생각도 났어요. 26살 청년이 아버지 유산을 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서러울까. 일주일 후 한정희 씨에게서 또 전화가 왔어요. 어머님, 민수가 어머님을 뵙고 싶어 한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네. 혹시 이번 주말에 시간 되시면 어디서 만날까요? 카페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편하신 곳으로. 토요일 오후 집 근처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성우와 미영이도 함께 가겠다고 했지만 혼자 가겠다고 했어요. 카페에 가니까 한정희 씨와 함께 온 청년이 있었어요. 키가 크고 마른 체형이었는데 정말 남편을 닮았어요. 민수였어요. 안녕하세요. 한민수입니다. 목소리도 남편과 비슷했어요. 차분하고 낮은 톤이었죠. 그래, 내가 민수구나.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미안하다고 하지 마라. 내 잘못이 아니니까. 민수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어머님, 저는 정말 유산 받고 싶지 않아요. 왜? 법정에서 싸웠다면 모두 다 상처만 받았을 텐데. 이렇게 가족이 된 게 훨씬 좋은 것 같아요. 그래, 너도 이제 알겠구나. 네, 그리고 민수도 정말 좋은 동생이에요. 성실하고 착하고. 미영이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덕분에 우리 가족이 더 넓어진 것 같아요. 민수랑 지은이까지. 정말 따뜻한 가족이 됐어요. 한정혜 씨와도 이제는 편안한 관계가 됐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지금은 정말 친구 같아요. 순애 언니, 오늘 날씨 좋네요. 산책하러 나가실래요? 그래, 좋지. 가끔 같이 시장도 보고 카페에서 수다도 떨어요. 둘 다 남편을 잃은 입장이라서 서로 이해하는 부분이 많아요. 언니, 정말 고마워요. 저를 이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고맙긴, 우리도 이제 가족이야. 네, 정말 감사해요. 민수 결혼식 날이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저를 신부 어머니 자리에 앉혀주더라고요. 어머님, 여기 앉으세요. 아니다, 한정희 씨가 앉아야지. 어머님이 앉으셔야 해요. 어머님이 진짜 어머니시잖아요.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결혼식 축사에서 민수가 말했어요. 저에게는 2명의 어머니가 계십니다. 저를 낳아주신 어머니와 저를 키워주신 어머니, 그리고 저를 가족으로 받아들여주신 새어머니, 세 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하객들이 모두 박수를 쳤어요. 저도 울고 한정희 씨도 울고 성우와 미영이도 울었어요.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민수가 인사하러 왔을 때 지은이가 저에게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가 아이 낳으면 어머님 이름을 따서 지을게요. 내 이름을? 왜? 민수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어머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분이라고. 그래서 지금 손자 이름이 박순호예요. 제 이름에서 따온 거죠.
순호가 이제 돌이 됐는데 정말 예뻐요. 할머니만 보면 까르르 웃어줘요. 할머니, 할머니. 이 소리를 들으면 정말 행복해요. 성우도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고 미영이도 두 아이의 엄마가 됐어요. 그러니까 저는 손자, 손녀가 총 4명이나 돼요. 명절 때 모두 모이면 정말 북적거려요. 성우 가족, 미영이 가족, 민수 가족까지 큰 가족이 됐어요. 할머니, 순우가 할머니 닮았다고 민수 아빠가 그랬어요. 그래, 할머니 닮았나? 네, 눈이 똑같아요. 이런 소리를 들으면 정말 뿌듯해요. 작년 남편 3주기 때는 정말 특별했어요. 제사상에 온 가족이 다 모였거든요. 성우 가족 4명, 미영이 가족 4명, 민수 가족 3명, 한정희 씨까지 총 12명이 모였어요. 제사를 지내면서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봐. 우리 가족이 이렇게 많아졌어. 당신이 걱정했던 것과 달리 모두 잘 지내고 있어. 그날 밤 꿈에 남편이 나왔어요. 순애야 고맙다. 정말 고맙다. 뭐가 고마워? 민수를 받아들여줘서. 내가 아니었다면 불가능했을 거야. 당연한 일이야. 우리 가족인데. 사랑한다, 순애야. 나도 사랑해, 여보. 꿈에서 깨고 나니까 눈물이 나더라고요. 하지만 슬픈 눈물이 아니라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여러분,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처음에 이 사연을 시작할 때는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68세에 이런 일을 겪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남편의 15년간 내연 관계, 숨겨진 아들의 존재, 재산 절반을 내어주는 유언장. 보통 사람이라면 화를 내고 법정에서 싸우고 가족이 뿔뿔이 흩어졌을 거예요. 실제로 제 아들도 그렇게 하자고 했고 변호사도 이길 가능성이 있다고 했거든요. 하지만 저는 다른 선택을 했어요. 왜였을까요? 68년을 살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인생은 너무 짧다는 것. 그 짧은 시간을 미움과 원망으로 보내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용서가 복수보다 더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용서는 상대방을 위한 게 아니에요. 결국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예요. 미움에 갇혀서 사는 것보다는 마음을 넓혀서 더 많은 사람을 품고 사는 게 훨씬 행복하거든요. 민수를 받아들인 것도 같은 이유예요. 그 아이는 아무 잘못이 없어요. 오히려 피해자죠. 태어나면서부터 복잡한 상황에 놓였으니까요. 그리고 정말로 가족이라고 생각해요. 핏줄이 그렇게 중요한 거더라고요. 지금 돌아보니까 이 선택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제 자식들도 처음에는 이해하지 못했지만 지금은 제 마음을 알아줘요. 엄마가 현명하셨다고 해요. 민수도 정말 좋은 아이로 자랐어요. 효자이고 성실하고 착하고 제가 원하는 아들의 모습 그대로예요. 한정의 씨와도 이제는 진짜 친구가 됐어요. 같은 남자를 사랑했고 같은 남자를 잃은 동지라고 할까요? 무엇보다 가족이 늘어났어요. 성우, 미영이, 민수, 자식이 셋이나 되고 손자, 손녀도 4명이나 돼요. 명절 때 모두 모이면 정말 북적거리고 시끄러워요. 하지만 그 시끄러움이 너무 좋아요. 혼자 살지만 외롭지 않아요. 이렇게 큰 가족이 있으니까요. 여러분도 혹시 비슷한 상황을 겪고 계시거나 누군가를 용서하기 어려운 일이 있으시다면 제 얘기를 참고해 보세요. 용서가 쉬운 일은 아니에요. 저도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화도 나고 서럽기도 하고. 하지만 용서를 하고 나니까 마음이 정말 편해졌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미워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나요? 이미 벌어진 일을 되돌릴 수 있나요? 없어요. 그럼 이제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생각해야죠. 저는 선택했어요. 미움보다는 사랑을, 복수보다는 용서를, 분열보다는 화합을. 그 결과 지금 이렇게 큰 가족을 얻게 됐어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저와 같은 선택을 할 필요는 없어요. 상황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니까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요. 용서는 약함이 아니라 강함이라는 것. 그리고 사랑은 미움보다 훨씬 큰 힘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은 가족의 의미에 대해서예요. 가족이 꼭 피를 나눈 사람들만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서로를 사랑하고 아끼고 지켜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인 것 같아요. 민수와 지은이, 한정혜 씨. 이분들도 이제는 제게 진짜 가족이에요. 혈연으로 맺어진 관계가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죠. 여러분도 주변을 둘러보세요. 혹시 가족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요? 마음을 조금만 넓히면 더 많은 사람들과 가족이 될 수 있을 거예요. 68세에 새로운 가족을 얻은 저처럼 말이에요.